자, 봅시다. 자, 그래서 평가 문제집 페이지 66페이지 P시고요. 자, 국어 여정을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은 67페이지 볼게요. 67페이지. 여기서부터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내신 들어가기 전에도 몇 번 제가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점수 안 나온다는 얘기야. 왜 우리가 그 평상시에 그 공부를 하겠어? 내신에서 조금이라도 점수 더 나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시로 가는 거랑 정시로 가는 게 있으면 수시가 더 편해요. 수시가. 그래서 많이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팔종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종성법.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 그냥 이거 설명하고 치울까? 아니요? 그냥 세종어제 훈민정음만 이렇게 분석해주고 그러면 니네 다 틀려. 자, 종성법은요, 이게 8종성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중세국어 때 사용됐던 거고요. 자, 그래서 8종성법은 요 8개만 사용한다는 얘기야. 되나요? 그래서 8개는 충분히 종성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옵니다. 8종성 가조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되나요? 8개면 충분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뭐? 요거하고 요거. 그리고 얘.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쓰라고 하면요 신경 안 쓰면 이거 그냥 이응으로 써버려요. 이거 분명히 뭐라고 했죠? 예디응이에요. 예디응. 받침에 쓰이는 이응은요 예디응만 썼어요. 그냥 이응은요 뭐다? 그냥 형식을 맞춰주는 애야. 됐니? 됐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하고 중국어하고는 그 발음 체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삼성 체계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맞잖아. 그래서 내 이름 같은 경우 남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서는요 지금 초성은 뭐야? 니은. 중성은 아. 종성은 미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개로 나눠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종성이 아예 없는 애들도 존재해요. 되니? 근데 중국은 안 그래. 중국은 무슨 법을 사용한다? 우리는 삼성 체계를 사용하는데 걔네들은 성운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성운법을 보게 되면 걔네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이 남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나눠버려요. 초성하고 종중성. 되나요? 됐어? 그러니까 얘네 거를 우리가 발음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아무 소리 안 난다 여기 그걸 표시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세종어제 훈민정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받침을 발음하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어요. 되나요? 나머지는 다 뭐다?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애들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를 그냥 표시해 준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말하고 안 맞잖아.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거 100년도 안 돼서 사라져요. 이해됐어? 이해됐니? 제안은 이따가 만약에 졸리면 저희가 서서 해. 알았지? 알았니? 졸면 안 돼. 지금 졸면 점수 안 나와. 자, 그래서 이게 중세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녀 다리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돼요. 됐나요? 그녀 다리만 보세요. 이게 중세예요. 중세. 근데 근대 국어를 예전에는 근대 국어랑 중세 국어를 비교하는 걸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근대 국어가 교과서에서 다 빠졌어요. 어렵다고. 됐어? 그래서 세종호재 훈민정음하고 용비어 첨가하고 몇 개 정도만 딱 배우고 더 이상 안 배워요. 중세까지만 배운다고. 됐어? 니네 책에는 뭐 있냐 하면 소학원에 있어요. 공제, 증자다려, 닐러, 가로대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랑 뭐 비교해라? 중세하고 현대하고 비교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대 칠종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예디음이 사라지고요. 이음으로 통합돼 버려요. 됐어? 됐니?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디귿도 있고 시읒도 있고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대에서는 디귿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중세국어 때는 이 둘의 발음이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발음이 구분이 됐었다. 됐어? 자지마. 자지마. 왜 눈 감고 있어? 자면 안 된다니까. 알았니? 자지마. 자, 그래서 현대국어하고 중세국어하고의 차이 종성법에서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네네. 자, 그리고 나서요. 표기법을 보시게 되면 글자를 적어주는 방식인데 이어적기를 사용했었어요. 주로라고 얘기했죠. 100%는 아니에요. 끊어적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되니? 됐어? 쓰고 있니? 이어적기는 어떻게 적는 거다? 소리 나는 대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이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을 했어. 체험과 조사가. 이렇게 되면 중세 시대에는 이어적기 주로 했다고 그랬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나온 대로 적어줬다는 얘기야. 되니? 그에 반해서 현대에는 어떻게 적는다? 끊어적기라고 얘기하죠. 끊어적기는 뭐다? 형태를 밝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사람, 이 지금이랑 똑같이 써요. 되나요? 됐죠? 이제 중간에 낑기는 게 있긴 있어요. 거듭적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되레 헷갈릴 수 있고 요새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주로 중세하고 뭐 물어본다? 현대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개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어적기는 뭐라고? 얘는 중세라고. 끊어적기는 뭐라고? 얘는 근대부터도 나와요. 근대도 있긴 있는데 근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주로 많이 쓰이죠. 됐나요? 자, 그리고요. 또 없던 게 있어요. 없던 게 뭐냐 하면 성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조.
성조는 일종의 소리의 높낮이야. 비분절 의문이에요. 우리 배웠죠 예전에. 분절 의문은 뭐가 있어요? 나누기 쉬운 애들 자음과 모음이 있죠. 비분절 의문에는 뭐가 있다? 소리의 높낮이 아니면 소리의 장단. 지금은 우리는 소리의 높낮이는 표준어에서는 거의 없어요. 어디서 나온다? 방언에서. 이게 심하게 남아있는 동네가 어디? 경상도. 경상도가 위아래로 많이 쳐요. 됐나요? 지역 비하하는 게 아니야. 그쪽 지역이 실제로 그래요. 됐나요? 아니면 저기 위쪽에 함경도 지역 이쪽 사람들이 위아래로 쳐요. 억양이. 자, 그래서 얘는요, 이 소리의 높낮이는요, 얘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했잖아. 쉽게 나눠지지 않는 애들이야. 얘는 뭐다? 얘는 방점으로 표시를 해줘요. 방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글자가 있으면 글자의 왼쪽 옆에다가 찍어서 얘가 높은 음을 내는 애인지 낮은 음을 내는 애인지를 표시해 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높은 음을 내는 게 뭐다? 거성이에요. 거성. 됐어? 그리고 그냥 밋밋하게 낮은 음은 뭐다? 평범하네. 평성이에요. 그리고 평성에서 거성으로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좀 번거롭게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상성이라고 해요. 올라가는 소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성은 뭐라고? 높은 음. 평성은 뭐라고? 낮은 음. 상성은 뭐라고? 얘는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애예요. 되나요?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하라고. 평성, 평범한 스타, 평범한 별이야. 눈에 잘 띄지도 않아. 됐어요? 이런 사람은 눈에 안 보여. 점 안 찍어. 근데 인기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인기가 커지면서 별도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거성, 커다랗게 하나 빵. 되나요? 자, 별의 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외우기 좋으라고 그냥 이렇게 한 거야. 평성 옆에는 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성 옆에는 점이 몇 개 있다? 2개가 있어요. 거성 옆에는 점이 몇 개 있다? 하나가 있어요. 되나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어디 옆에? 왼쪽 옆에. 왼쪽 옆에.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이제 성성성 이렇게 가니까 같이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뭐 설명하시냐면 입성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세요. 입성은 뭐다 얘는? 빨리 끝다는 소리예요. 되나요? 빨리 딱 끝다나 버리는데 더 이상 말을 길게 안 한다는 얘기야. 되니?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얘네는 이 방점하고 상관이 없어. 어떤 때는 안 찍고 어떤 때는 2개 찍고 어떤 때는 하나 찍고 지 마음대로 해. 완전 랜덤이야. 되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알겠다. 얘네들은 받침하고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되나요? 그래서 받침으로 뭐가 나오면 되나요? 비읍, 시옷, 기역, 디귿이 나오면 이때는 빨리 끝 닫아 버리는 거야. 더 이상 길게 말 안 해. 띠 끊어버려. 이해됐니? 됐어? 여기다 플러스해서 간혹가다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요때도 뒤에 오는 애를 빨리 끝 닫아 버려요. 됐나요? 됐죠?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어두장군, 하병병서, 병서라고 하는 게 있었어. 되게 안 지워지네? 그래서 병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병서법. 병서는요, 뭐다? 나란히 써준다는 거야. 나란히 저어준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래서요.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병서예요. 됐니?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글자를 나란히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를 두 번 써준다는 얘기죠. 이게 뭐가 있겠어? 각자병서에 뭐 쌍기역 있을 거고, 쌍디귿 있을 거고, 쌍비읍 있을 거고. 이때 당시엔 쌍이음도 있었어요. 쌍히읗도 있었고요. 됐나요? 이게 각자병서예요. 그리고 합용병서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된다고. 조금만. 여기서 똑같은 글자 하나의 글자를 나란히 써준다 그러면 얘는 다른 명칭이잖아. 그러면 얘는 똑같은 글자를 두 번 써줄까요? 아니겠죠? 얘는요, 다른 글자를 합쳐 사용해. 그래서 나란히 쓰는 거야. 그래서 다른 글자는 여기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합용. 되나요? 됐어? 됐죠? 그래서 합용명소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두자음군. 되나요? 초성 자리에 오는 자음의 덩어리다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합용명서는 처음에는 비읍계가 사용돼요. 비읍계, 비읍이 먼저 온다는 얘기야. 됐어요? 비읍이 먼저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걔가 누구네 가족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뭐라고? 걔가 뭐라고? 누구네 가족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읍계가 나왔는데 이 비읍계의 합용명사 같은 경우는 비읍시옷, 비읍디귿, 비읍기역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낑기는 게 있어. 비읍시옷계. 얘네는 거의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어요. 비읍시옷기역, 비읍시옷디귿 뭐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수능에서도 잘 안 나와요. 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뭐다? 시옷계가 있어요. 시옷계. 자, 시옷계는 시옷기역, 시옷디귿 요런 애들이 있다. 되나요? 근데 왜 이걸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보느냐 하면 이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비읍계 같은 경우는 얘는 중세 때 사용돼요. 시옷계는 얘는 근대 때 사용돼요. 비읍시옷계는 과도기예요. 과도.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나온 겁니다. 됐나요?
불만 있으면 지금 나가도 돼. 어? 불만 있으면 지금 나가도 된다고. 알아들었니? 알아들었냐고. 여기 공부하러 오는 데지 너 자러 오는 데 아니야. 무슨 숙면을 취하러 왔어 여기? 재밌는 애네? 이거 내가 앉으라고 그럴 때까지 앉지 말고, 만약에 앉았는데 또 잔다 그러면 너 그냥 내보낼 거니까 집에 가든지 뭘 하든지 네 알아서 해. 그것까지 난 모르겠어.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뭐 여기 왜 와 있어? 열통 터지게. 딴 사람들 분위기만 삭막해지게. 에휴. 자 보시면요. 그래서 합용명사가 어두장근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아까 설명하던 거야. 그러니까 한자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읽을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읽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책을 낸 거예요. 동국정운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요 중국어 발음 교본이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중국어 발음이 나와. 이상적인 발음을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 할 때 중자를 적잖아. 이렇게. 그럼 얘를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중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아니야. 중국어 발음 교본이라고 했잖아. 최대한 걔네 발음에 가깝게 나와야 된다고. 되니?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써주는 거야? 중.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되니? 됐어? 세종어제 후민정음 그 말에서 나오는 세, 제 얘네들도 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해됐니? 근데 실제 우리 발음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없죠. 실제 발음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똑같아?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안 쓰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얘는요 실제 발음과 괴리가 되기 때문에 100년 만에 폐기돼요. 더 이상 안 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애들 있으니까 그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가 여기선 나왔는데 여기선 사라졌네 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자료가 이제 소학원에요. 소학원에서 공자라고 했을 때 공자 밑에다가 이응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 이응을 안 붙인다고. 됐나요? 그래서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가 파기됐구나. 근데 자료의 연대 차이가 약 1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모음조화가 있어요. 모음조화는 뭐야?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합쳐 쓰라고.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앞말이 어가냐, 뒷말이 이제 어미가 따라와. 근데 앞말이 양성모음이면 나도 양성모음으로 바꿔서 써야겠다 그러면서 갖다 붙여주는 거야. 되나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알아? 자, 모음 기본자를 알아야 되겠죠. 모음 기본자는 아래야
이 세 개입니다. 쟤는 아래하는 뭐의 모습을 본다다? 하늘의 둥근 모습을. 얘는 은은 땅이에요. 이는요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하게 서 있는 고귀한 존재 인간입니다. 자 근데 옛날에는요 하늘을 뭐 취급했다? 신 취급했기 때문에 하늘은 좋은 거야. 되니?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양성, 얘는 음성, 얘는 중성.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리고 얘네만 가지고는 모든 말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음을 더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늘은 중요한 애니까 무조건 들어가요. 하늘은 무조건 들어가. 그리고 땅하고 하늘하고 결합을 시키거나 하늘하고 사람하고 결합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되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초출자라고 얘기하는데 됐어? 초출자라고 얘기했는데 봐봐 이렇게 돼. 땅하고 하늘하고 결합시키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돼요. 두 가지로. 얘는 뭐 한 거야? 해가 떠오른 거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야. 얘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얘는 양성, 얘는 음성. 됐어? 그리고 얘네 둘을 조합할 때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점이 어디에 있어? 왼쪽에. 얘는 오른쪽에. 옳은은 옳다라는 뜻이에요. 옳다. 됐나요? 옳다. right. alright. 그러니까 얘들 좋은 거잖아. 일로 가는 거야. 양성으로. 어는요. 뭐다? 왼쪽이라고 했잖아. 왜는요 잘못된 그릇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앞말이 만약에 아래아로 끝났어. 그러면 뒤에 오는 애를 아나, 야나, 오나, 요나 뭐 이런 애들 중에서 하나를 갖다 붙여준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됐어? 요거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이건 내가 뭐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이 모음조화는요 언제까지는 잘 지켜진다? 15세기까지는 잘 지켜져요. 15세기까지는. 근데 16세기부터 문란해지기 시작해요. 잘 지켜진다고 그랬지 나는 무조건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왜 16세기가 되면 문란해지기 시작하냐면 16세기에 아레아가 음가를 소실하기 시작해요. 소리값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아레아를 없는 애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야. 되니? 그러면서 이제 문란해지는 거야. 규칙이 깨진 거죠. 됐나요? 됐죠? 요 정도 이제 용어를 아시고 가시면 되는데 혹시 나 이 부분 했니? 저번 시간에? 했다고 얘기를 하지. 클래스 여쭤봤잖아요. 다시 하는 거냐고. 아니 나는 전에 했던 걸 또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지. 여기 그러면 이거는 했어? 중세구의 특징이랑 세종어제 후민정음과 소학원의 특징이랑 요거는 줄긋기 다 했어? 그럼 넘어가 페이지. 자 페이지 넘어가서 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자 10세기 초에 고려가 건국되면서 국어의 중심지는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간다. 중세국어는 이때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건 기억해 두세요. 이건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15, 16세기를 얘기하는 거야. 15, 16세기. 이게 뭐다? 후기 중세국어. 중세국어는 두 개로 나뉘어요. 참고로
안 찍어줘. 시간. 중세국어는 언제부터? 10세기부터 언제까지? 14세기까지. 이게 전기 중세국어예요. 그리고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후기 중세국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나 나머지 애들은 다 뭐다? 후기 중세국어예요. 되나요? 왜? 전기 중세국어 때는 우리 글자가 없었어. 훈민정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표기가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되나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 근데 이 훈민정음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기록된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기록들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본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다음 글을 읽으며 중세국어의 의문, 문법, 어휘, 표기상의 특징을 알아보자. 그래서 의문 나와 있는데요. 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문이다. 중세국어에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중세국어에는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와 같은 의문이 존재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의문상의 특징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국어에서 쓰지 않는 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현재 없는 의문들이 있었다. 자, 존재하였다. 이 의문들은 그 발음을 추측만 할 뿐 실제로 당시에 어떻게 발음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중세국어에서는 글자 왼쪽에 점이 한 개 찍혀 있거나 두 개 찍혀 있거나 없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때 찍는 점을 방점이라고 부른다. 방점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방점은 성조를 표시하는 역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의문상의 특징 두 번째예요. 되나요? 그래서 뭐 했단 얘기야?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해줬다는 얘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였다. 자,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음의 경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음의 경우 음절의 첫 소리에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비읍, 시옷, 디귿 등과 같이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현대국어로 오면서 대개 된소리로 변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의문상의 특징 세 번째다.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는 거. 자, 그리고요. 모음의 경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모음의 경우 모음조화 현상이 현대국어에 비해 비교적 잘 지켜졌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까지 가로 닫아주시고 이게 네 번째다. 모음조화가 잘 지켜짐. 현대에는 좀 덜 지켜지는 편이에요.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보시면요. 문법상으로는요, 문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격조사에 쓰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로 이, 가가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와 짝대기가 쓰이고 가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이게 문법상의 특징 첫 번째예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요. 중세 주격조사 이거 여기서 대놓고 나왔으니까 이거 물어보도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는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자음 뒤에 와요. 예를 들면 우리 좀 있으면 배울 거. 나랑 말싸움이에서요. 말, 싸,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졌게 되면서 말싸움이가 된 거예요. 되나요? 이거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돼요. 지문 던져주면. 자, 이하고요. 제로격도 있어요. 제로격. 생략되는 애야.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물어보기 때문에. 어디서? 용비어천가에서. 용비어천가 제2장에서 물어봐요. 물이 깊은 남강 거기서. 자, 얘네 둘은 공통점이 뭐냐면 모음 뒤에서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갖고는 있는데 문제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는 짝대기 이외의 모음 뒤에요. 그러니까 이중 모음이 아닌 애 뒤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공자 플러스 짝대기 이가 오죠. 왜? 공자에서요. 자는요 아래아를 사용하죠. 짝대기 이로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얘가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공제라고 써줘요. 공제. 이렇게 써줘요. 축약시킨 형태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로격이라고 하는 애는 뭐다? 이 모음 뒤에 오는 거죠. 이때 오면 얘는요 생략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좀 이따 배울 거. 불휘, 깊은, 남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어역을 보게 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간다고. 근데 다른 기록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요. 이 불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뿌리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랑 얘가 같은 애야. 그리고 깊은하고 깊은하고 얘가 또 같은 애고. 그럼 지금 여기서 누구 하나 남아있어요? 가가 남아있죠. 되나요? 그래서 얘는 제로격으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제로격으로 생략시킨 거야. 짝대기가 너무 많이 오면 대기도 안 좋고 발음도 안 좋고 그러니까. 됐나요? 됐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가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 명사형어미로는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명사형어미로는 옴이 사용되었다. 여기도 가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문법상의 특징 두 번째예요.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은 명사형어미를 기 두 가지를 쓰는데 기가 잘 사용이 안 됐어요. 저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 넘어갈 때쯤 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좀 쓰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근대 가서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아니다. 잘못 읽었다. 오음이 사용되었다. 또한 중세국어에서는 높임 선어말 어미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국어보다 다양하게 발달.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특징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지금도 있죠. 근데 중세에 당연히 있고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지금 없어요. 현대에는. 근데 이때 당시엔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도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되나요? 그리고 얘네들은 좀 특이해요. 이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것도 쓰고요. 상대 높임은요. 모두 사용한다. 종결 어미도 사용해요.
그래서 하십시오체 대신에 하쇼셔체 뭐 이런 걸 써요. 자, 그럼 보시면요. 주체 높임 선호말 어미로 시, 샤가 사용됐다고 그랬는데 시는요 어떤 때 사용했을까요? 시는 언제 사용했을까?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죠. 시하고 샤가 있었어요. 시는요 뒤에 오는 말이 주체 높임 뒤에 오는 말이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시를 사용하고요. 샤는요 뒷말이 모음입니다. 샤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객체 높임 선언말 어미 볼게요. 얘는 일단 세 개를 외우시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되나요? 왜 그러냐면 뒷말이 자음으로 시작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삽잡 삽이 그냥 와요. 근데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와버리면 얘는 뭐가 오냐면 이런 애들이 와버려요. 되나요? 그래서 그냥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들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뒷말이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아 얘는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나요? 자, 그래서 삽, 잡, 잡 이렇게 있죠? 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사용한다? 누구 뒤에서 앞말이 받침 이걸로 끝나면요 삽을 써주는 거야. 잡 같은 경우는 앞말이 티읕, 치읓, 디귿, 지읒 요런 애들이 와주면 뭐 하는 거야? 잡 써주는 거야. 잡은 얘는 반치음이잖아. 반치음은 내가 무슨 발음이라고? Z 발음이라고 했어요. 됐어? 괜히 내가 발음 굴리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근데 얘는 어떤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거나 뒤에 앞말이 요게 오면 앞말이 모음이거나 미음 리을로 끝났다. 그러면 얘가 와주는 거야. 됐나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 높임 선어머럼이라는 이와 it이 있는데 이와 it은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와 it은 이는 어떤 때 사용한다? 얘는 평서문입니다. it은요 얘는 의문문일 때 써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걸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됐나요? 뭐 관형격 조사로 뭐가 사용됐고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할 때 있거든요. 짜증 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휘 볼게요. 어휘 보시게 되면요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현대국어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고유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어휘상의 특징이죠. 어휘상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어휘상의 특징 첫 번째고요. 자, 이들하고 휘는 현대국어에까지 그대로 살아남은 경우도 있지만 소멸하거나 그 의미나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외라든가 이거 산으로 바뀌었죠. 가람 감으로 바뀌었죠. 됐나요? 사라져버린 애도 있어요. 어떤 애? 슈룹. 슈룹이 뭐예요? 알아? 쟤 아니? 몰라? 얘는 우산이에요, 우산. 근데 얘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왠지 어감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자동우산 같은 느낌? 슈룹 하면서 펴지는? 그래서 돈 모으면 나 우산 그 장사를 하려고 그랬거든? 우산 공장? 근데 누가 벌써 했더라고. 슈룹이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 슈룹 해가지고 냈더라고 벌써. 안타깝습니다. 왜 나 우산 만들면 안 돼? 네, 잘 만들 자신 있어. 자, 계속 보시면요. 또한 이 시기에는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면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이 계속되었고 이전 시기에 비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전 시기에 비해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특징 두 번째입니다. 어휘상의 특징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웃나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의 외래어가 들어오게 됐다. 외래어가 들어오게 됐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특징 세 번째인데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냐면 붓이에요. 붓. 됐나요? 붓은 이거 한자어예요. 됐어? 그리고 먹도 마찬가지예요. 먹도. 됐나요? 중국어만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 그치? 그럼 몽골어는 뭐가 있을까요? 몽골어는 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라. 수라는 뭐예요? 왕이 먹는 밥이죠. 됐나요? 여진어는 내가 잘 모르는데 다른 책에서 본 걸 그냥 말씀드리면 투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먼. 이게 뭐냐면 두만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의 이름의 유래가 투먼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니? 됐죠? 자, 이제 들어가서 앉아. 졸지 마. 알았지? 뭐라는 거야? 뒤에 서 있으려고? 다리 안 아파? 알았어. 자, 봅시다. 표기 보시게 되면요. 후민점 창제 당시의 받침 표기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받침 표기는 기억니은 디귿니은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의 8자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표기상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표기상 특징 첫 번째.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아지니? 색깔이 있는 게 잘 안 지워지네. 아유. 특히나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한 게 뭐다? 디귿이랑 시옷이 소리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예디응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이응으로 적으면 틀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허용하는 것이 팔정성법이 원칙이었다. 글자를 표기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도 쓰였다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특징 두 번째. 그러니까 주로 사용된 게 뭐다? 주로 사용된 게 이어적기. 드물게 좀 쓰인 게 끊어적기. 그러다가 이제 근대 가까워지면서 끊어적기가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병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병존했다. 자, 그럼 한자음은 초기에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한자음은 초기에는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는 동국종언식으로 표기하였다가 점차 실제 발음하는 한자음에 맞게 표기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특징 세 번째. 그러니까 이상적인 한자음을 적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현실과 괴리됐기 때문에 금방 없어졌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받침을 다 넣어줬다고 그랬어. 받침 없는 애들도 다 넣어줬어요. 그게 그냥 이응이야. 받침 없는 애들은 그냥 이응. 받침 있는 애들은 응 소리 내야 되는 애들은 뭐다? 예디응. 되나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세로쓰기라 하였고, 세로쓰기라고 하는 거 요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특징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는 게 아니야. 위에서 아래로 적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얘기야. 되나요? 자, 그리고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으나 여기 가로로 묶어주게. 특징 다섯 번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미 구분이 되는 곳에 구두점을 찍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실제 예를 좀 볼까요? 세종어제 후민정음 먼저 치는 게 낫겠죠? 그죠?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자, 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요거 나와 있는데 얘를 시작하면 쉬는 시간을 못 잡아요. 지금 차라리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 쉴게.